내일 경기잖아요. 그렇죠. 밤 10시예요. 저녁 10시. 나폴리 경기가. 오랜만에 빨리 하는 거죠. 너무 좋은데? 네, 정말 오랜만에. 야, 내일 많이 보시겠네. 진짜. 이런 시간대가 아주 정말 드물죠. 매우 진짜 드뭅니다. 드물지. 맨날 새벽 3시 45분 막 4시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는 마요르카 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좋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네. 마요르카 경기가 있고 토요일에는 이제 나폴리 경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폴리 사솔로도 있고 그다음 토트넘 본머스도 있고요. 네네. 자, 이번 주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축구 우리 또 코리안 리거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나폴리 같은 경우는 이 사수올로를 만납니다. 네. 나폴리는 9승 2무로 1위고 사수올로 같은 경우는 4승 3무 4패로 지금 9위에 올라 있는 팀이거든요. 네. 일단은 김민재가 또 맞이할 이 사수올로는 어떤 팀입니까? 사스올로 하면 네. 이제 보통 세리에가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설명드리면 네. 좀 도깨비 팀 같은 느낌이에요. 아, 도깨비 팀. 고춧가루 뿌리고 약간 최근 시즌들을 보면 고춧가루를 잘 뿌리는 팀. 아하, 네. 그래서 이 사스올로의 이 별명이 밀라노 형제의 천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C 밀란하고 인터 밀란만 만나면 강해져. 갑자기 강해져서 특히나 이 사스올로의 베라르디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베라르디가 있는데 이 베라르디가 그런 느낌이에요. 프리미어리그로 치면 중위권에 있는 에이스. 옛날에 그릴리시 같은 네네. 그런 이제 역할이거든요. 아스톤 빌라의 그릴리시 같은. 그래서 그 베라르디가 분명히 이 선수가 이제 세리에에서도 더 높은 팀들의 제안을 받았는데 네네. 결국에는 사스올로에 계속 남아 있었고 지금도 사스올로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라르디가 이번 시즌은 부상을 좀 당했어요. 네. 근데 지난 경기에서 복귀했다가 교체로 출전했다가 다시 교체로 나왔습니다. 다시 부상이 도져서. 그래서 완전한 몸 상태가 언제 좋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는 못 나올 텐데 어쨌든 이 팀이 강팀들한테 고춧가루를 잘 뿌린다는 것은 나폴리가 그냥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아무래도 세리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볼로냐나 이런 팀들도 이제 좀 약팀이니까 김민재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스올로는 그런 팀들보다는 훨씬 더 강팀이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중위권 요 위치에서 노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이 팀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일단은 강팀한테 강하다.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의미는 지금 뭐 나폴리는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겠네요, 이 팀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리에 내에서는 사스올로를 상대로 편안하게 한다.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다. 라는 건 힘든 경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김민재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아마도 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최근 시즌들에 비해 사스올로가 원래 공격력이 되게 강한 팀이었어요. 베라르디를 중심으로 이 재능이 넘치는 공격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진이 한번 좀 개편이 되면서 베라르디는 남았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뭐 피나몬티 같은 경우나 뭐 트라우레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스올로가 이전 시즌들보다는 공격력이 살짝 부진한 시즌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스올로에 가끔씩 터지는 아주 좋은 공격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스팔레티 감독도 사스올로 전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나폴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당장 그 지난 경기의 어떤 그 레인저스 전에서 사실은 뭐 수비 라인은 김민재 선수는 그대로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김민재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에 나폴리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선수가 몇 명 있어요. 김민재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디로렌초 김민재 앞쪽에 있는 로보트카 이 선수들은 대체자가 없어서 계속 나오는 3인방이거든요. 근데 그 레인저스전에서도 3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3명 빼고는 다른 위치들은 웬만해선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특히나 최전방 3톱 다 로테이션 시켰죠. 흐비차도 안 나왔었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안기사 복귀했는데 안 썼고 그리고 지엘린스키도 지난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쉬었던 경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래 김민재와 제주스가 나오다가 제주스도 최근에 주중 주말 계속 뛰니까 로테이션을 한번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웨스티고르랑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마 나폴리도 주전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민재 선수는 사스올로전에 선발로 나오고 일단 뭐 수비를 책임져야 될 텐데 김민재 선수의 짝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제주스랑 뛰어서
오른쪽에 나오느냐, 아니면 웨스티고르랑 뛰어서 왼쪽으로 나오느냐. 네네. 요 이제 선택지가 이 스팔레티 감독한테 생기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김민재와 웨스티고르가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사스올로를 상대할 때는 적합하다. 그 의미는 뭐 사스올로 공격진을 봤을 때 이제 그 조합이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스올로의 오른쪽 라인이 왼쪽 라인보다 조금 더 강하다. 네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스올로의 오른쪽 라인이라면 그 나폴리로 치자면 왼쪽이죠. 왼쪽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마리오 후이가 심지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뭐 마리오 후이가 안 나올 때도 올리베라가 나왔을 때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뒷공간을 커버할 선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사스올로가 저 피나몬티는 중앙 공격수고, 네네. 저 이제 트라오레는 살짝 왼쪽에서 뛰고, 그리고 저기 이 로리안테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로리안테가 이제 부상에서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도 이제 사스올로가 아주 기대하는 자원이거든요. 되게 빠르고, 그리고 기술도 좋고, 이제 탄력도 좋고, 네. 이런 선수인데, 이 로리안테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스올로가 4-3-3을 쓰는데, 이 3미들에서 오른쪽 라인에 나오는 선수, 이 선수가 프라테시라는 선수예요. 네네. 근데 사실상 이 사스올로의 이번 시즌 베라르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에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성향이냐, 중앙에 있다가 공격할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 능합니다. 네. 그리고 연계 플레이도 능하고, 그렇다는 건 후이가 올라왔을 때 그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데 능하다. 그럼 라는 말이 되죠. 되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러네요. 제주스가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김민재가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주스가 지난 레인저스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웨스티고르는 정말 오랜만에 또 레인저스전에 선발로 나온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웨스티고르가 연속으로 출전하지 못하면 이제 제주스를 왼쪽에 쓰긴 하겠지만, 이제 김민재가 사솔로를 대비한다면 좀 왼쪽에 서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그러니까 김민재와 웨스티고르 조합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네. 네. 근데 뭐 이제 웨스티고르가 연속으로 못 나올 만한 그런 그렇죠. 체력 상태면 뭐 당연히 제주스랑 나오는 거고요. 아니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계속 레전드들의 극찬을 받기도 하고 잘했잖아요. 진짜 특히 이제 지난 경기 너무 잘했는데. 그렇죠. 사솔로 공격진 정도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늘 뭐 어느 공격수 만난다, 뭐 누구 있다, 뭐 피지컬 좋다, 그쵸? 빠르다. 네. 이 정도는 뭐. 사실 베라르디가 나왔으면 그게 또 매치업이 흥미진진할 수도 있어요. 베라르디는 이제 그동안 아까 이제 강팀 킬러라 했잖아요. 보통 이제 강팀 킬러라고 불리는 중위권 팀들의 에이스는 그 에이스가 왜 에이스냐? 강팀들을 만날 때 강팀들의 수비수를 한 번씩 무너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라 불리는 그래서 거거든요. 이제 고춧가루기도 그쵸? 하고. 네. 근데 그 베라르디가 나왔으면 김민재랑 베라르디 한번 붙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베라르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뭐 피나몬티나 트라우레나 뭐 로리안테나 지금까지 만났던 요 김민재가 다 이겨냈던 공격수들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것 같다. 네네. 자, 일단 김민재 선수도 현지 인터뷰 통해서 뭐 이렇게만 하면 리그 우승을 확실한다라면서 이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나폴리가 지금 13연승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좀 체력적인 문제들이 좀 걱정되지 않겠느냐. 한 번쯤은 올 타이밍 같기도 한데 너무 잘해. 그러니까 김민재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이게 공격이 안 풀리면 어떡하나. 근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스팔레티 감독이 딱 경기 끝나고 나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하는 것마다 다 된다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잘 되는 팀들은 진짜 모래도 잘 되거든요. 모래 잘 되지. 다 잘 되니까. 누굴 들어가도 막 골 넣고. 그렇죠. 서로 또 잘 맞고. 이 팀이 일단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든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폴리가 뭐 주의해야 될 건 당연히 그 김민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인방. 디로렌초, 김민재, 로브트카. 부상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요 세 명은 진짜 백업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세 명의 이제 부상이나 공백이나 요런 게 발생했을 때 그 관리, 그 리스크 관리가 조금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은 그래도 누가 나와도 막 뭐 부족함 없이 잘해주는데 말씀하신 이 세 명 같은 경우는 빠지면 어떻게 나폴리가 또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죠. 특히나 제 생각엔 김민재 선수도 김민재 선수예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그래도 빠지면 어쨌든 중앙 수비수 2명이 있거든요. 웨스티고르와 제주스. 근데 이 오른쪽 특히나 디로렌초는
뛸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뛸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다치면 진짜 큰일 나지. 디로렌초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도 네네.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온 경기, 부상 때문에 못 나온 한 2경기가 3경기 정도 돼요. 네. 그 경기 빼고 다 모든 경기 선발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오른쪽 라인에 이제 뭔가 디로렌초를 빼면 나올 선수가 없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리스크만 나폴리가 잘 관리를 해야.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 요 몇 라운드 안 남았죠 이제. 네네, 그렇죠. 몇 경기만 잘 버텨서 월드컵이 끝나고 그쪽에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가 영입을 하면. 그게 왜냐면 이제 나폴리가 늘 나폴리의 이 선발 명단 베스트 11은 괜찮아요. 네네. 늘. 그래서 지난 시즌도 11경기 무패, 연승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을 넘어가면서부터 나폴리가 핵심 선수들이 살짝 뭔가 체력적인 부하가 오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네네. 갑자기 꺾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운 좋게 마침 월드컵이 있네요. 그래서 살짝 쉴 수가 있거든요. 네. 요 이제 체력적으로 좀 부하가 오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살짝 쉬고 겨울에 이 포지션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면 된다. 네네. 그러면 정말 스쿠데토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주말에 이제 사스올로가 리그전을 치르고 또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이 또 주중 경기에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부상 관리나 이런 걸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근데 이제 그 리버풀전은 나폴리가 조금은 편하게 갈 수 있죠. 왜냐면 이미 그 나폴리 홈에서 리버풀을 4대1로 이긴 상태고 지금 리버풀과 나폴리의 승점 차가 3점 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져도 승점은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따지는 건데 4대 0으로만 안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대 0 이제 3골차 이상으로만 안 지면 네네. 웬만해선 올라가 1위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그래도 안필드 원정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뭐 일단 나폴리와 사스올로 경기가 이제 내일 밤 10시. 시간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때가 있었나 근데? 김민재 경기가 있었나? 이게 세리에가 10시에 하는 경기가 일단 드물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체 라운드가 있잖아요. 한 라운드에 한 경기 정도를 10시에 합니다. 없을 때도 있고. 네네. 그 정도로 좀 늦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좀 늦게 하는데 요게 이제 그래도 아주 황금 시간대에 걸린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또 김민재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